오늘은 LDH 어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필요한 스펙트럴 포토미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LDH는 뭔지 아세요? 저 말도 해요. 네네, 말해주셔도 돼요. 젖산 탈수? 네, 맞아요. 그래서 파이루베이트를 락테이트로 바꾸는, 근데 요거를 촉진시켜주는 효소거든요. 여기가 LDH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엔자임으로 역할을 하는데 여기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애가 있어요. 이거 혹시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NADH가 네. NAD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이루베이트로 환원시키는 거죠. 그게 글루코즈가 있으면 글루코즈가 파이루베이트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두 개의 ATP가 생기고 두 개의 파이루베이트가 있을 때 그리고 두 개의 NADH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파이루베이트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가지고 TCA 사이클로 들어가면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될 텐데 만약에 TCA 사이클이 지금 막혔어요. 아니면은 그 캔서 같은 경우는 글루코즈가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파이루베이트가 그러니까 쌓일 텐데, 근데 이 상태로 되면 글루코즈가 또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안 되거든요. 얘를 그 중간에 NADH로 바뀌는 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결과적으로 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애가 LDH인 겁니다. 네. 뭐 그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럼 이 LDH는 엔자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몰레큘러 웨이트가 굉장히 크겠죠. 왜? 단백질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단백질인 거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포 안에 있을 때 이 LDH가 세포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정상인 거죠. 네. 그래서 세포 밖에는 이 세포가 죽을 때 LDH가 나가지. LDH가 세포 밖으로 나갔다는 거는 멤브레인이 인테그리티가 깨졌다는 얘기인 거니까 셀이 죽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셀시스테이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멤브레인이 깨지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막 디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아름답게 없어지는 에이팝토시스나 이런 데서는 LDH 리리즈가 별로 심하지 않겠죠. 근데 그냥 셀이 멤브레인이 텅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물질들이 셀 밖으로 막 튀어나가면 그때 이거는 셀데스가 나타났다. 그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LDH는 임상에서도 저희가 피 뽑으면 LDH를 재요. 그래서 선생님이 피 검사할 때 혹시나 LD라는 수치를 봤다면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염증 수치 이거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몸에서 세포가 얼만큼 많이 죽어가고 있냐 그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염증 지수는 또 다른 CRP, ESR 이런 거랑 같이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염증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세포가 얼만큼 죽는지를 볼 수 있는 마커가 됩니다. 넌 스페시피ክ 마커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몸에서 이거 좀 딴 얘기지만 심장이 많이 죽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뭐 CKM이나 트로포닌 I라는 이런 거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간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맨날 간 기능 검사, 그래서 AST, ALT 이런 걸 같이 보고, 그래서 어느 세포가 많이 죽었냐를 이런 거랑 함께 같이 보는데 이 LDH는 그냥 어떤 세포가 많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세포가 많이 죽고 있다. 이것을 오늘 임상적으로도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LDH는 이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로 바뀌는 과정에서 무엇을 사용하냐? NADH를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 NADH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340 나노미터 이 정도 되는 빛을 굉장히 많이 흡수해요. 빛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이
파장의 빛을 쐬줬을 때 빛이 흡수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농도, NADH의 농도를 알 수 있겠죠. 그게 저희가 사용하는 스펙트로포토미터입니다. 스펙트로포토미터는 선생님도 많이 써보셨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서울에서 살면은 롯데타워를 보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거와 같은 원리로 요것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엔자임은 액티비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엔자임 액티비티 그래프? 이게 सब스트레이트가 있고 엔자임의 결과적으로 이 락테이트가 생성되는 속도, 요 V를 본다면 서브스트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지죠. 네. 높아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이 세츄레이션이 된 거는 엔자임이 다 풀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이 된 거죠. 이걸 이제 미케일리스 멘튼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요 그래프까지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요 맥스 속도, 요 맥스의 속도가 여기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차이인 거예요? 엔자임의 양의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 요 전제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서브스트레이트가 충분하면 그 Vmax, 이 수치가 이제 Vmax가 되는 건데, 이 Vmax의 그 수치에 따라서 엔자임의 양에 따라서 이 Vmax가 결정된다. 그걸로 저희가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LDH가 있고, 여기 NADH의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이 있어요. NADH의 농도가 이 LDH, 저희가 파이브메이트랑 NADH와 LDH의 이 세 개를 같이 넣어준다면 점점 떨어질 겁니다. 계속 락테이트로 바뀌니까 NADH가 소모되니까 떨어질 건데,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애가 있고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뭐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속도인 거잖아요. NADH가 서브스트레이트 사용되는 속도니까 이게 엔자임의 양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측정할 거냐면, 이 세포 밖에 결과적으로 메디아에 만약 LDH가 얼마큼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럼 메디아 샘플을 따서 거기에다가 충분한 양의 파이브메이트와 충분한 양의 NADH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슬로프를 봐서 이게 지금 LDH가 얼만큼 릴리즈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건 반대로 그러면 여기 세포가 적게 죽으면 기울기가 거의 평형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이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많이 죽은 거겠네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이 LDH라는 양이 세포가 많으면 당연히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은 요게 많이 죽어서 기울기가 급한 거냐, 아니면 그냥 정말 조금 죽었는데 엄청 세포가 많았어가지고 기울기 가파른 거냐, 요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또 할 거냐면, 세포 안에 있는 LDH의 양도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트라셀룰라의 LDH도 측정을 하고 인트라셀룰라 LDH도 측정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총 LDH 중에 세포 밖으로 릴리즈된 LDH의 퍼센트가 이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장점이 세포의 양도 보정이 되고, 그리고 캔서 셀 같은 경우는 LDH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노멀 셀에 비하면 캔서 셀은 글라이콜라이시스가 굉장히 빠르니까 이 LDH도 굉장히 많이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보다. 그럼 그 세포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그냥 매대 LDH만 재버리면 똑같이 5%가 죽었는데 캔서 셀에서는 LDH가 엄청 많이 나오고 노멀 셀에서는 적게 나오고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퍼센트를 재면 그 세포 차이에서 생기는 LDH 익스프레션의 차이도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익스트라셀룰라 LDH,
인트라셀룰라 LDH를 잴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럼 뭐가 필요하다? 충분한 양의 파이브레이트와 충분한 양의 NADH를 그냥 타주는 거예요. 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슬로프가 나올 거고 그거를 계산을 할 건데 여기서 크게 세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엔자임이니까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엔자임 액티비티가 또 뭐에 따라 바뀔 수 있죠? 온도. 네, 온도. 오, 맞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정확해야 되고요. 온도랑 비슷하게 또 뭐에 맞춰줘야 되냐면 pH 때, 네, pH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pH를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버퍼를 만드는 거죠. pH 버퍼. 그리고 온도는 버퍼를 많이 타고 샘플을 적게 타면 탈수록 네, 어차피 버퍼 온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온도는 실험실 온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뭐냐? 익스트라셀룰라 LDH와 인트라셀룰라 LDH 얘네 측정하려고 하는 커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에서 익스트라셀룰라 그리고 하나의 세포에서 인트라셀룰라 얘네는 같이 해야 돼요. 만약에 멀티플레이트 웰을 사용한다면 이제 하나씩 한다면 그게 안 되지만 멀티플레이트 웰로 뭐 96개를 한 번에 찍겠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짝으로 어쨌든 한 번에 같이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와 pH에 영향을 준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LDH가 만약에 너무 많아요. 만약에 LDH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확 줄어버리죠. 지금 여기 저희가 이게 직선이 된다는 전제는 Vmax가 유지된다는 전제예요. 이게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충분하다는 전제인데 LDH가 너무 많아지면 저게 빠르게 줄어들면서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여기에서 직선으로 가다가 휘어요. 그럼 저희는 이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기울기가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세포가 너무 많다, LDH가 너무 많다 그러면 뭐 두 가지 키트를 사용하면 이 키트가 요 반응 속도를 좀 낮춰주는 키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써도 되는데 저희 오늘은 키트 안 쓸 거니까 그럼 다일루션을 해야 됩니다. 키트가 비싸서 그래요. 키트가 그래서 다음에 실제로 실험 데이터를 뽑아야 될 때는 키트를 쓸 건데 오늘은 연습하는 겸사 키트 쓰지 않고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래서 세 가지 온도가 맞춰야 되고 pH가 맞아야 되니까 pH는 버퍼의 양을 충분히 넣으면 되고 그걸로 이제 퉁치고 온도가 맞아야 되니까 인트라셀룰라 LDH와 익스트라셀룰라 LDH를 한 번에 잰다. 네, 동시에 잰다.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가 부족하면 이렇게 휘어버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휜다 그래프를 봐가지고 이 NADH의 농도가 휜다고 하면 그러면 다일루션 해가지고 다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저는 그냥 찍고 다시 측정을 했는데 지금은 캔서셀 LDH가 얼만큼 많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LDH가 많을 걸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셀데스가 많았던 메디아랑 그 다음에 셀데스가 거의 없었던 셀 여기는 LDH가 많겠죠. 네, 셀데스가 안 일어난 셀이랑 셀데스가 많이 일어난 메디아 요 두 개만 일단 측정해보고 휘면 그거에 맞춰서 다일루션 해가지고 얘네가 휘지 않을 정도의 농도까지 다일루션해서 그 다음에 측정을 하면 한 번에 나머지들 쭉 측정을 하면 다른 애들도 휠 일이 없겠죠. 제일 많은 것들이 아니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얘가 센시티비티가 제일 높아가지고 이걸 찍어요. 몰레큘러 코이피션트라고 하는데 1몰일 때 340 나노미터의 파장을 얼만큼 많이 흡수하냐. 그런데 얘가 5000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1몰이 있을 때 1cm 두께로 1몰이 있을 때 빛을 그것도 이게 제곱 단위거든요. 1에서 2가 뭐
10배인가 뭐 그럴 건데 엄청 많은 빛을 흡수한다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높습니다. 이게 빛을 많이 흡수하면 많이 흡수할수록 민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작은 농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작은 농도의 변화도. 그래서 저희가 NADH를 찍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LDH 어세이는 엔자임 어세이가 기울기를 볼 거고 네. 서브스트레이트를 충분하게 넣어줄 거고 왜 익스트라셀룰러 LDH와 인트라셀룰러 LDH를 측정하면 한꺼번에 측정하는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프로토콜화 해서 한번 측정하러 가시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